새벽 6시 반, 도시의 첫 버스가 차고지에서 나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거리에 노란 불빛을 뿌리며 달리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출근길 승객들이 졸음에 겨운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운전기사 김대수는 20년 넘게 이 노선을 담당해 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는 일상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그에게 승객들은 그저 요금을 내고 목적지에서 내리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때 정류장 하나에서 한 노인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 같았어요. 낡아서 색이 바랜 작업복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얼굴도 거칠고 손도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등은 약간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어요. 노인이 버스에 오르자 승객들의 시선이 순간 그에게 모였죠. 하지만 그 시선들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은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더러운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죠. 운전기사 김대수도 백미러로 노인을 힐끔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넘게 버스를 몰아온 그는 이런 승객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돈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은 행색에 냄새까지 날 것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승객들은 대개 잔돈을 준비하지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곤 했어요. 노인이 요금함 앞에 서자 김대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교통카드 있으세요? 없으면 현금인데 잔돈은 없어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친절함이 배어 있었죠. 마치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다른 승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태도였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동전들을 하나씩 세어 요금통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듯이 짜증스러워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버스가 늦는다니까.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노인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을 뿐이었죠.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무시와 편견이 가득했어요. 노인의 낡은 작업복, 해진 신발, 거친 손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과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 말이에요. 김대수 기사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노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무임승차를 하려는 건 아닌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노인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올라타면서 차 안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하나둘 올라탔죠. 평소보다 승객이 많아 버스 안이 꽉 차가고 있었어요. 새로 탄 승객들도 노인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은 노인 근처 자리는 아예 피해서 앉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옮을까봐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자리가 부족해도 노인 옆 빈자리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시선들을 받아왔던 것 같았어요. 김대수 기사는 급정거를 몇 번 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였는데 그때마다 노인이 앞으로 기울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며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썼죠. 손잡이를 꽉 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운전 좀 조심히 해요. 한 승객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김대수의 관심은 오직 노인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걱정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귀찮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노인 주변으로는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앉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자리가 부족해서 서 있는 승객들도 노인 옆 빈자리는 외면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목적지를 기다릴 뿐이었죠. 수십 년간 이런 시선들을 받아온 것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승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을 향한 시선과 함께 불편함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운행을 이어갔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목적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에 대한 시선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새로 타는 승객들마다 노인을 보고는 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사람들이 노인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노인이 내린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허리도 구부정하고 다리도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수 기사는 백미러로 노인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빨리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승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에게 노인은 그저 하루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김대수는 평소보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노인이 비틀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면서 김대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짧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인사였어요. 하지만 김대수는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죠.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뭘 안다고 참견이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그의 말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노인의 인사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어 했죠. 한 승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사람이 뭘 안다고 안전운전하라고 하는 거야? 자기나 제대로 챙기지. 차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노인을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에게 노인의 진심 어린 인사는 그저 우스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버스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김대수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그런 승객과 관련된 불쾌한 기억을 빨리 잊고 싶었거든요. 백미러에 비친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습을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여전히 노인 이야기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이 감히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김대수도 승객들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런 사람한테 굳이 친절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오히려 자신이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인사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별것 아닌 일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수는 여느 때처럼 차고지에서 버스를 몰고 나와 첫 운행을 준비했어요. 어제의 일은 이미 잊혀진 듯했죠. 그에게는 그저 수많은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아침 운행도 평소와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승객들이 타고 내렸어요. 김대수는 어제 노인이 탔던 정류장을 지나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잊어버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본사에 긴급 집합이라는 지시였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서 김대수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원래회의나 안전교육 정도만 있었는데 말이에요. 뭔 일이지? 사고라도 났나? 동료 기사들과 함께 본사로 향하면서 김대수는 계속 궁금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기사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회사에 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추측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회의실 준비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김대수와 동료들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모든 노선의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죠. 회의실 안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새로운 규정이라도 생겼나? 최근에 사고라도 났나? 기사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돌 뿐이었죠. 회사 직원들의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대수는 문득 어제의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노인이 회사에 민원이라도 넣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 싶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김대수는 불안해했습니다. 2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이런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실수라도 했나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자 김대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었거든요.
김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노인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회사 임원들의 모습에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자신이 그 노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숨을 죽이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김대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회사 부장이 나서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한진교통을 설립하신 박철호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대수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 바로 회사의 설립자였던 거죠.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던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박철호 회장은 천천히 기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대수에게 머물렀을 때 김대수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사실은 같은 목소리였지만 김대수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편견에 가려져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긴장한 채로 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김대수는 어제의 일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호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기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김대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끔 일반 승객처럼 우리 버스를 이용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죠. 김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제의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노인을 조롱했는지 말이에요. 그 모든 순간들이 박 회장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제도 그런 차원에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김대수에게 향했어요. 김대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온 회사의 설립자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일부러 작업복을 입고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승객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다른 기사들도 평소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긴장하고 있었죠. 모두가 자신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대수는 머리를 더욱 숙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을 똑같이 존중하라는 것이죠.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깊은 실망 말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대수는 머리를 더욱 숙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여러분과 같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박철호 회장의 고백에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김대수도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죠. 회장의 얼굴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50년 전 저는 남의 회사에서 버스를 몰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러 부류의 승객들을 만났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깔끔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말이죠.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김대수를 비롯한 모든 기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승객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이용해 어딘가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김대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승객을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렇게 기사 생활을 하다가 작은 버스 한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승객들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 너머로 차고지에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작은 꿈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죠. 그 작은 버스 한 대가 지금의 한진교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제가 더욱 신경 쓰는 것은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회의실 안의 모든 기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평소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대수는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경험한 일은 단순히 한 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요. 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김대수에게 향했습니다. 김대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김대수 기사. 박철호 회장이 김대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김대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온 것이었죠. 2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예. 간신히 대답한 김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른 기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저에게 해주신 말 기억나시나요? 박 회장의 질문에 김대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승객들과 함께 웃으며 조롱했던 순간들, 비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김대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상대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김대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처벌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죠. 김대수를 비롯한 모든 기사들이 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늘도 바쁘게 운행하고 있는 한진교통의 버스들이 보였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김대수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직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승객을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입니다. 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모든 기사들이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대수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 이후 김대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승객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했고, 특히 소외받기 쉬운 승객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했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박철호 회장의 그날 교훈은 한진교통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